네, 안녕하세요.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하면 역시 팔란티어를 빼놓을 수 없죠. 지난 3년간 주가가 뭐 2,400% 올랐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열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CRM의 거인, 세일즈포스 있잖아요. 이 세일즈포스가 어쩌면 5년 안에 팔란티어보다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세일즈포스의 새로운 AI 전략, 특히 그 에이전트 포스랑 데이터 클라우드,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팔란티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 흥미로운 비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우선 팔란티어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정말 눈부셔요. 원래 국방 쪽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핵심 주자로 딱 자리 잡았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4,350억 달러. 엄청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이게 134배래요. 134배. 네, 그 PS 134배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매출 1달러에 대해서 지금 134달러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뭐랄까,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서요. 이렇게 기대치가 높으면 아주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AI 분야 전체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긴 합니다만 팔란티어 밸류에이션은 그중에서도 좀 유독 눈에 띄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 정도의 높은 평가가 앞으로 5년 이상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지속 가능성,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팔란티어랑 비교해서 세일즈포스는 지금 어떤가요? 사실 세일즈포스 하면 거긴 이미 좀 안정기에 들어선 성숙한 사스 회사 아닌가 이런 인식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최근 실적을 보면요. 여전히 굉장히 단단해요. 2026 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작년보다 10% 늘어서 102억 달러. 그리고 그 BGAP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그것도 34.3%면 엄청 높은 거고요. 또 앞으로 1년치 계약된 매출, CRPO, 이것도 11% 늘어서 294억 달러래요. 네, 숫자만 보면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세일즈포스가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하더라고요. 네. 에이전틱 AI.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뭐 기존 업무 자동화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세일즈포스가 자기네들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영업, 서비스, 마케팅 이런 데다가 네이티브 에이전트라는 걸 심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들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똑똑한 비서나 조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을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엔 비서한테 이 고객이랑 미팅 좀 잡아줘 이랬다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 고객 정보, 과거 기록, 지금 이슈 같은 걸 싹 분석해요. 그래서 최적의 미팅 시간 딱 제안하고 필요한 자료까지 미리 딱 챙겨주는 훨씬 능동적인 거죠. 와, 진짜 일하는 방식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단순 반복 업무는 AI한테 맡기고 좀 더 이렇게 판단이나 공감, 창의력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에이전트 포스를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이 바로 에이전트 포스군요. 그럼 고객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관리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 포스 도입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들었어요. 플랫폼 나온 지 3분기 만에 유료 계약이 6,000건 넘고 전체 계약은 12,500건. 와. 네, 그 속도가 정말 놀랍죠. 특히 인상적인 게 최근 분기 신규 계약의 한 40% 정도가 기존 세일즈포스 고객들이래요. 추가로 도입하거나 더 넓게 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일즈포스가 가진 그 거대한 고객 기반 위에서 AI 서비스를 되게 성공적으로 교차 판매, 상향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숨겨진 힘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하십니다. 세일즈포스가 가진 그 15만 개 넘는 기존 고객 기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에이전트 포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데이터죠. 그 핵심 기반,
그러니까 백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아, 데이터 클라우드? 네, AI 에이전트가 똑똑하게 결정을 내리려면 당연히 방대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데이터 클라우드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사 안팎의 온갖 데이터를 안전하게 모으고 깨끗하게 정제하고 서로 연결해서 AI가 써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터가 열려고 에이전트 포스가 엔진인 셈이네요. 그렇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근데 이 데이터 클라우드 자체도 이미 꽤 큰 비즈니스예요. 연간 한 7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고요. 지난 2분기에는 고객 수가 작년보다 140%나 늘었대요. 포춘 500대 기업 절반이 이미 쓰고 있다고 하고요. 와, 정말요? 그런데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요? 네, 세일즈포스 경영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장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에이전트 포스랑 데이터 클라우드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시너지를 내는 거죠. 좋은 데이터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니까 에이전트 포스라는 엔진이 더 힘차게 돌아가서 기업 운영 효율이나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는 바로 이 시너지 때문에 세일즈포스가 그냥 CRM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기업 운영의 핵심 시스템 공급자로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바로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문제로 넘어가 보죠. 팔란티어 성장세는 여전히 무섭잖아요. 2025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48% 늘어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 넘었대요. 네,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전문가들은 2026 회계연도 말이면 연간 매출이 한 14조 7천억 달러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팔란티어 핵심 기술 있잖아요. AIP. 온톨로지 기반 AI 플랫폼 말씀이시죠? 네, 그거요. 그게 정부나 기업에서 엄청 빨리 쓰이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근데 역시 문제는 아까 말한 그 PS 비율 134배.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참고로 팔란티어 과거 5년 평균 PS는 한 46.6배 정도였다면서요. 지금이 얼마나 높은 건지 딱 비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세일즈포스는 지금 PS가 5.9배 정도밖에 안 돼요. 5.9배요? 네. 심지어 세일즈포스 자체의 과거 5년 평균 PS가 7.2배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낮은 거예요. 그럼 이건 시장이 아직 세일즈포스의 그 AI 전환 가치를 충분히 반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세일즈포스는 이미 전 세계에 15만 개 넘는 고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 포스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새 엔진을 달았단 말이죠.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세일즈포스를 이제 그냥 CRM 회사 이렇게만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우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AI 기반으로 기업 운영 핵심을 돕는 차세대 SAS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서비스나우는 PS가 한 16.9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9배 정도 되는군요. 네. 만약 세일즈포스도 그쪽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지금 5.9배인 PS가 좀 보수적으로 봐도 한 12배에서 15배 수준까지는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2배에서 15배.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주가 숫자가 오른다는 걸 넘어서요. 세일즈포스라는 회사의 본질,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건 좀 너무 장밋빛 시나리오 아닐까요? 서비스나우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뭐랄까 태생부터 클라우드 AI 네이티브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쵸. 근데 세일즈포스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좀 레거시 CRM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단기간에 깨고 인식을 바꾼다는 게 글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이세요. 시장의 인식을 바꾸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시간도 꽤 걸릴 수 있고요. 그 레거시 이미지를 벗고 AI 혁신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거 분명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핵심은 결국 세일즈포스가 그 에이전트 포스랑 데이터 클라우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미 있는 그 많은 고객 기반 위에서 AI 전환을 성공시키고 그게 진짜로 고객사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걸 숫자로 딱 증명해내면요. 그럼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실질적인 성과 증명이군요. 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얼마나 빠르고 크게 연결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세일즈포스의 규모나 고객 관계를 생각하면 그 파급력은 정말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들을 다 모아서 5년 뒤에 두 회사 시가총액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물론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먼저 팔란티어. 분석가들이 2029 회계연도 매출을 예상한 게 있는데 거기에 팔란티어의 과거 5년 평균 PS. 아까 46.6배라고 했죠. 그걸 적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네. 그렇게 계산하면 5년 뒤 예상 시총이 대략 한 6,850억 달러 정도 나오네요. 6,850억 달러? 이것도 엄청난 성장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치를 만들려면 여전히 다른 사스 기업들보다는 훨씬 높은 PS 배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세일즈포스입니다. 2030 회계연도 예상 매출이 약 61억 달러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잠재적인 PS 재평가 시나리오 12배에서 15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네, 12개에서 15배. 그렇게 계산하면 세일즈포스의 5년 뒤 시가총액은 약 7,210억 달러에서 9,010억 달러 범위가 나와요. 와, 7,210억에서 9,010억 달러? 네, 이 예측 범위의 가장 낮은 값조차도 아까 팔란티어 예상치 6,850억 달러로 넘어선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팔란티어의 미래 가치는 지금의 그 비정상적으로 높은 PS 배수, 즉 엄청난 시장 기대치를 앞으로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크게 달려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세일즈포스의 가치 상승 시나리오는 그 에이전트 포스랑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커지면서 PS 배수가 다른 AI 기반 사스 기업들 수준으로 좀 현실화될 가능성에 기댄다는 거죠. 결국은 인식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세일즈포스를 더 이상 그냥 CRM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기업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래, 즉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의 운영체제 OS 공급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느냐 마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5년 뒤에 세일즈포스가 팔란티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게 또 세일즈포스의 그 탄탄한 재무 상태잖아요.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이 무려 15억 달러 예상된다고요. 바로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잘 번다는 게 단순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팔란티어처럼 아주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때로는 외부 자금 조달이나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 같은 데 좀 시달릴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세일즈포스는 자체적으로 번 돈이 많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길게 보고 꾸준히 AI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죠. 동시에 또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주면서 주주 가치도 챙기고요. 안정성이 있네요. 네, 이게 변동성이 큰 기술 시장에서 장기적인 AI 경쟁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꾸준한 투자와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되면 아까 말한 그 PS 배수 상승, 즉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2분기에만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으로 26억 달러를 주주한테 돌려줬고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도 200억 달러 더 늘려서 총 승인액이 거의 500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와, 규모가 정말 크네요. 네, 상당한 규모죠. 확실히 고성장 고평가 모델과는 다른 어떤 안정적인 매력이 있네요. 자,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든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세일즈포스가 과거의 그 레거시 CRM 기업이라는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다. 에이전트 포스와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AI 엔진을 통해서 미래의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재평가받을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5년 안에 현재 AI 분야의 최고 스타인 팔란티어보다 더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좀 대담한 예측이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분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두 회사 주가나 시총 비교, 이걸 넘어서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에이전틱 AI 같은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우리한테 먼저
먼저 뭔가를 제안하는 능동적인 동료가 된다면 당신의 업무 환경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이 필요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치라는 숫자를 넘어서 이 기술 발전이 가져올 더 넓은 의미의 변화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